오늘은 우리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약 한 달 동안 끌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기업 밸류업 대책이 잠시 뒤면 공개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이 관심이 모두 집중되고 있고요. 또 오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썹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에 따라 상당한 랠리를 펼쳤고요. 자,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3월 1일 셧다운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았죠. 예. 지금 뭐 전 세계가 전부 사상 최고치 행진입니다. 미국 증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요. 예. 일본 증시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깨졌고, 저도 뭐 유럽에 대해서는 이쪽에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는 유럽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예. 대만이라든가 인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 주가도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는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뒤떨어진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 세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 주가, 일본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주가가 언제 떨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시각도 같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월가의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과열되는 양상인데요. 일단은 주가 향방에 있어서 크가지 단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관건이 됐던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1일 날 이렇게 미국의 셧다운 여부. 이 문제는 미국의 그 방송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 언론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그 3월 1일 셧다운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서 대선과 맞물리는 시각, 그리고 3월 5일 날은 슈퍼 투스데이에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돼 있어서 예,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손을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맞물려서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외신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 또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3월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3차 임시예산안의 연장 여부니까 4차 임시예산으로 연장되는 되는 여부죠. 그다음에 3월 슈퍼 투스데이, 중국의 양해데이 뭐 이렇게 해서 일정이 쭉 있고, 특히 3월 말에는 일본의 회견연도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엔화 향목이라든가 일본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정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변곡점 상황에서 오늘 한국에 막 기다려왔는지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는 26일 밸류 대책 오늘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가장 초미의 관심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면 코리아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자고 건의가 나온 이후 약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기업 밸류업 대책이 발표되는데요. 시기도 참 좀 잘 맞물린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전에 뒤돌아가 보면 한 달 전에 사실 굉장히 우리 증시 상황이 어려웠었죠. 그렇죠. 세계 증시가 전부 굉장히 올라가는 속에 한국 증시만 외톨이 됐는데요. 그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죠. 예. 중국에 이탈된 자금이 한국을 패싱한다. 코리아 패싱 문제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이 갑자기 좀 유입이 중단되는 사태. 그렇죠. 이탈들은 안 됐지만 서든 스탑 조짐이 발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에 일본과 미국 증시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도넛 현상, 국내에서는 도넛 현상. 그래서 이런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서든 스탑이라든가 도넛 현상 때문에 한 달 전에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 아마 가장 먼저 1월 20일 날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의 배우자, 예. 한국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책 이 명을 해서 정부 당국에서 1월 24일에 꼭 한 달 전이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이렇게 내놓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의 뭐 스케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2월 2일 날 윤 대통령이 주관하는 민생 그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이런 쪽이 승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은
재팬 밸류업 대책이다 한 쪽도 말씀드려서 그런 쪽으로 이제 코리아 밸류업 대책이 이렇게 승화시켜서 오늘 발표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어찌됐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오랜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한국의 코리아 기업의 그 밸류업 대책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달 전에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고 코스피 상으로는 한 10% 이상 올라갔다. 김천 PD가 방금 전에 코스피에 예.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는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각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 타임이 예. 이전 정부에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을 맞은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이 정부의 대책에 대한 어떤 사전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일단 적절하지 않느냐. 근데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밸류업 대책이 기대 때문이냐? 예. 아니면 지금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 사상 최고 치행성 속의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 그대로 국가의 동반 상승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사후에 평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사실 코스피가 10% 올라가는 과정에 시장 참여자별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 여기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기금을 되겠죠. 예.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들 포함해서 세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는 코스피가 10% 이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참여자별로는 굉장히 차별한 상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이 외국인이다. 한 10조 원 정도. 이게 이제 24일로 기준으로 하면 뭐 8조 원 정도 이렇게 추계하는 게가 있는데요. 1월 20일 이후서부터 이렇게 보면 10조 원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김천 PD께서 2월 19일 이후서부터 외국인의 그 자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 보면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2013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7에서 8조 팔았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여기도 한 1, 2조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 연기부터 포함해서 예. 만약에 외국인의 10조 원 매입 속에 한국 사람들이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여기 한국 주식을 샀더라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00선을 좀 다가와서 2,700선이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아마 3,000포인트는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주도했던 외국인들은 뭐를 샀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PBR 종목만 샀느냐 하면 저 PBR에서 보면 가치가 있어야 되고 미래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부 H증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자꾸 저 PBR 종목만 해서 뭐 생명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금융주 이렇게 때렸으면 나중에 밸류 트랩 문제를 새로운 용어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밸류 트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우리가 수출 관련된 저 PBR 종목이 괜찮다 하는 입장도 내수 관련된 PBR과 구별시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은 수출 관련된 저 PBR 종목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대표업종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되겠죠. 매입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코스피에 이렇게 그 산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이게 하루 그래프입니까? 하루 그래프입니다. 하루 그래프 지난 예. 주말 그래프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달 보면 되게 예. 많이 올라갔는데요. 저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추가해서 저 PBR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뒤늦게 미국과 일본 증시가 많이 올라가는 게 부담 때문에 예. 저 PBR 종목을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매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외국인의 향방에 따라서 뒤늦게 산 개인 투자가들이 저 PBR 종목이 상당 부분은 어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대책의 내용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금 사고 있는데 정작 정책 요인 이외에 투자 매력은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밸류업 대책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데는
사실 미국과 일본 증시 좋아서 사는 경우가 있고 예. 동반상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펀더멘탈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 요인이 좋아서 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환율 요인이 좋아서 사는 경우가 있고 환차익 기대되기 때문에 예. 이런 쪽으로 한번 따져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해외에서는 틀림없이 미국과 일본 증시가 좋기 때문에 동반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 주식을 산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펀더멘탈은 매크로 사이드 한국 펀더멘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성장률 1에서 2%에 비해서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렇죠.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실적 관련해서 미국은 M7 주식이 주도한다. 그리고 일본 주식은 사무라이 7 종목이 주도한다. 예. 그리고 유럽은 새로운 용어실 겁니다. 음. 아마 외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는 그래 놀라서 같은 이게 이제 11개 업종인데요. 다들 뭐 시청자 여러분 딱들 두들기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쪽으로 맡기겠고요. 예. 유럽도 그래 놀라서 11개 종목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 행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우리는 있겠느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BTS 7 종목이다 해서 전 세계를 들뜨게 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런 종목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 매크로 사이드와 성장률이 낮고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M7, 사무라이 7, 그랜롤라스 같은 종목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왜 관심을 외국인들이 예. 환차익 때문에 들어왔느냐? 환율은 한 달간 1,330원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온 데 있어서는 자, 우리 입장에선 정책 요인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책에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잠시 후에 발표되겠습니다는 내용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내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이런 점은 참고로 해서 대책을 평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면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대책.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담겨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정책 단계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업 밸류업 대책은 사실 1차 대책만 끝나는 게 아니다. 2차, 3차 시리즈가 있다 하는데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1차 대책이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 1차 내용에 미흡해가지고 2차, 3차 기대감을 끌어가면 안 된다. 일본도 10년 전에 재팬 밸류업 대책,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을 할 때 1차 시리즈 때, 1차 때 모든 골격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이렇게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 경륜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실 1차 때 대부분 다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꾸 1차가 아니면 2차도 나온다, 3차도 나온다. 1차 대책 발표 전에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홍행코도 사실 다른 사귀는 첫인상. 다른 예. 사귀는 여성들이 있을 때는 예. 첫인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차 대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오늘 잠시 후에 발표될 1차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효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권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강제성,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예. 강제성 내용은 여부냐. 특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반드시 소각해야 되는 의무조항, 요 강제성이거든요. 예. 의무조항이 있어야 된다. 많은 거 포함하지만 이런 걸 좀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있고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금융사 오너를 비롯해서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수단이 이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건 상법 개정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정부의 지금 법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대책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합병 비율의 왜곡 문제 두드리 말씀 그리고 터널링 문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주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적 보호 장치라든가 주주 환원율 제고 문제. 자, 시청자분께 주주 환원율 가장 관심이 되고 있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배당 제고를 통해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는
현행 29%입니다. 중국의 예. 31%보다 뒤집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우리가 뒤집니까? 그렇죠. 뒤집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선진국 평균 수준 약 64%인데요. 예. 아니, 미국의 91% 가지고 생각할 최소한 선진국 평균 수준에 그러니까 일본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준까지는 제고시켜야 된다. 29%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은 64%는 제고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BTS7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육성 방안에 있어서는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예. BTS7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그 정책 당국에서 저한테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AI야, 뭐 샘 울트만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 좀 또 미국에서 또 AI 관련된 분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AI라든가 또 K 반도체 서로 연합해서 그와 관련돼서 사무라이 7도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된 업종 분기거든요. M7도 빅테크 관련 업종이니까 우리가 예. 잠재 가치가 높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번에 AI와 K 반도체 연합해서 BTS7 종목의 후보군을 만들 수 있는 종목 같은 거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의지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1차 때 나와야 된다. 이번에 위입하니까 2차 기다려 주십시오.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만큼은 상속세를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드시 상속세를 내려야죠.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는 예. 측면에서는 PBR이 1이 낮을 때 지금 오너들이라든가 대주주들이 내 뭐 기업들 이렇게 했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절대적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홍행코가 내가 예. 기업이 갖고 있는데 상속세 대주주를 걸리면 60%가? 그럼 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전부 자,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예. 못 낸다. 뭐 S그룹 같은 게 상속세를 못 낸다. 음. 그러다 보니까 각종 주식 팔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주식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PBR을 더 낮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S그룹이야 좀 주식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못 낸다 하니까 어떠냐 하면 내 기업을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국가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세금 못 내요? 그럼 가산세 붙지 않습니까? 60%만 내요? 가산세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그러니까 전부 내가 애써 일군 기업을 국가에 반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예. 내가 상속 문제라든가 하는 게 완전히 될 때까지는 주가 오히려 떨어지죠. 그것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죠. 그런 쪽이 되다. 그래서 상속세 문제는 반드시 내려야 된다. 예. 우리가 대주주 잡힐 땐 60%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상속세가 의욕을 고치는데 특히 기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율이 낮아질 때는 의욕을 고쳐오고 경제 성장이 되면서 세수가 이렇게 증가되죠. 그러면 한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상속세이란데 예.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경제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가 인하할 때는 저기 AS1 총공급 곡선 AS1에서 AS2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제 AS1에서 AS2로 이전시킬 때는 세로축을 보십시오. 예. 물가 상승률을 하락시키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축은 성장률을 제고시키죠. 얼마 좋습니까? 상속세 인하가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물가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제고시키니까 이거 왜 안 합니까?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물론 법개정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는 반드시 1차 대책을 발표할 때 법개정 문제에 들어서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일본도 우리보다 높다. 일본도 우리가 같다 이렇게 하는데요. 대주주를 포함할 때는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근데 최소한 일본을 버금 들어서
이전 정부에서는 상속세가 일본도 이렇게다 50%다 하니까 일본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법 개정 문제를 들어서 예. 사실 상속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그리고 감면해야 된다. 우리가 뒤쪽 배경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보겠습니다는 이렇게 잘 아는 분들이 잘 아는 이제, 분들이죠. 예. 이건 현장 주식 시장에서 가장 경륜이 많으신 분이고요. 근데 정책 당국자 분들이죠. 예. 근데 사실 현장에 근무하신 분이 상속세 문제는 반드시 뭐냐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드렸거든요. 이 방송은요, 제가 이런 거 다 모릅니다. 예. 같이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 방송의 원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제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하신 분이 김태욱 시오비전 그룹이라든가 또 뭐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김 부장이라든가 그리고 AF에 근무하시는 무슨 양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다 이렇게 건 거거든요. 물론 다른 시장도 권고해서 이 방송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이번에 1차 대책에서는 그런 분들이 상속세 문제는 대폭 감면해야 된다 하는 이 입장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속세를 감면해야 자 기업의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과 관계없이 주주가치율을 높이고 주주가치율대로 주주 환원시키고 그러면 주주 환원시키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저피별은 단적이 해소되겠죠. 이런 쪽을 이번에 꼭 좀 이렇게 방침을 내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 대책이 잘 나와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 사실 국내 증시를 받친 요인이 앞서 예. 시장 참여자 볼 때는 외국인이 않습니까? 10조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10조 원 들어온 상태에 환율은 1,300원대 1월 20일 이후에 1,300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책에서 실망을 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매크로사이드에 매력이 있습니까? 마이크로사이드에 무슨 M7 종목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환율적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안 떨어졌습니다. 1,33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10조 원이 이탈한다. 가능입니다. 이탈할 때는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 자본이 10억 달러당 이탈하면 10원 정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조 원 정도 들으면 예. 1조당 10원이 상승하니까 자 10조니까 100원이 상승 효과가 있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1,330원대 1,430원 간다. 1,400원 넘는다. 외환위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타이틀에도 잠시 나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두고 밸류 트랩에 걸린 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밸류 트랩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새로운 용어죠. 그래서 밸류 트랩 문제에 대해서 좀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분이랑 예.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저 PBR 정보를 맹신해. 이건 국내 증권사 보고서가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냥 퍼가 낮다고 해서 전부 뭐냐 고객들한테 했는데요. 개인 투자들이 저 PBR 맹신을 해서 밸류 트랩에 빠져 있는데요. 예. PBR이 1보다 낮다고 해서 이것이 저평가된 게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는 성장성과 미래 가치가 없으면 PBR이 낮은 실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사면 밸류 트랩에 걸리는 겁니다. 트랩,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이 내가 지금 저 PBR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밸류 트랩에 걸려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자막을 통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뭐냐 이걸 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PBR이 1 미치다. 그런데 ROE가 순자산 이익률이 예. 자기 자본비보다 낮다. 이거 밸류 트랩이다. 자기 자본에 대해서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1보다 낮다. 이면서 교집합이죠. 그러면 밸류 트랩에 걸린 겁니다. 두 번째는 PBR이 1이면서 PER이 어깨 평균에서 높다. 이거 투기 종목입니다. 밸류 트랩 투기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PBR이 1 미만이면서 총자산 수익률 ROE가 업계 자본 평균 수준보다 낮을 때는 밸류 트랩입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 트랩에 걸리는 업력은 이번에 대책에서 굉장히 사실 대책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게 강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주식표 문제라든가 한국의
M7 같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육성 방안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급락할 소지도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트렌드 문제는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썹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